부안 곰소항에 소금의 옛말, 소금을 딴 이른바 소금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금은 없는 소금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새만금 동소도로와 신항만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7번째 회의가 다음 달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이달에만 근로자 7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임실군 강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부안 곰소항은 소금을 만드는 염전과 젓갈이 유명한데요. 이곳에 소금의 옛말, 소금을 딴 소금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금 없는 소금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곰소항에 2층짜리 건물 소금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어촌 뉴딜 사업의 일환입니다. 센터 신축에 1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말 완공되면 1층과 2층이 각각 지역 어촌계와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안 군 의원들은 지난 25일 공사 현장을 찾아 센터를 사무실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라도 그 염전에 관한 그 역사나 수금에 대한 우리 체내에 먹으면 좋은 이런 이론적 이런 것들 갖다가 같이 좀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소금에 대해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소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센터 이름만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소금센터로부터 200m 거리 안에 어촌계 사무실이 있음에도 또 사무실을 지어야 하는 이유와 수협 소속인 어촌계 사무실을 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뉴딜 사업은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래 센터 1층은 공소항과 관련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협의에 따라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곰소 어촌계에선 현재 있는 사무실은 철거 예정이고 뉴딜 사업 공모부터 어촌계 사무실 조성이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은 전 어촌계장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뉴딜 사업을 통해서 합법적인 어촌계 사무실을 만들고자 거기에 어촌계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원진 부안 군 의원은 소금센터와 도보 5분 거리에 42억 7천만 원을 들여 신축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현재 건설 중인 소금센터 기능과 중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진다고 공유장 관리 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그 창작 스튜디오고 스타트업 창업실하고 세미나 사무실이 그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무실이 일이 들어갔으면 4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다 해도 실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주셔야지. 부안군은 소금센터는 해수부 사업이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추진 부처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세금으로 특색 없는 공공건축물을 잇따라 짓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2호 구간은 김제시, 3, 4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본 경기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인데요. 도로와 항만 등에 대한 관할권을 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7번째 회의가 다음 달로 예정됐는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안부는 9년 전 새만금 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 2호 구간은 김제 관할로 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군산시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시 군산시는 2021년 행안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며 당시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군산시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새로운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권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관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 결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행안부 중분위는 다음 달 17일 7번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김제에서는 이번만큼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반면 군산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선 관할 분쟁을 멈추고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 우리 땅 새만금에다가 신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근사에 와서 김제가 신항만마저도 자기들 행안부 중분위가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6일 오전 11시쯤 임실군 강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전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익산시와 고창군 등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택 마당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키운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가 심어진 것을 발견하고 80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는 해당 양귀비가 관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모든 양귀비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 지역에서 투표한 A씨는 자녀가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 라오스 계절 근로자 30명이 입국했습니다. 남원시는 25일 라오스 공공형 계절 근로자 30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상생 플랫폼에서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달 29일부터 5달 동안 남원 지역 농가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인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작업 5일 전에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 인력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가 김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20명과 함께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제시 사회적 경제 지원과 육성 방안, 산유 건강증진센터 건립, 만경 능제유원지 조성 사업 현황을 살폈습니다. 또 새만금 국립치유농업원 조성과 새만금 배후도시 산업용지 확대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살폈습니다. 부안 지역 최초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6일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면적 850제곱미터 상당, 지상 2층 규모로 체력 단련실과 상담실, 보건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부안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 시가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6월 28일까지 제2회 정읍 웹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의 문화와 관광자연, 역사, 인물 등을 주제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참신하고 흥미로운 웹툰으로 정읍의 멋과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읍시는 심사를 거쳐 9명을 선정해 총 1,000만 원을 시상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수출에서 농번기와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이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한 5억 8,851만 달러, 수입은 5%가 감소한 5억 691만 달러, 무역 수지는 8,16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아시아 북미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중동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8.5%, 수출 금액은 73%가 증가했고 중동 중남미 수출을 이끈 것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추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시장이 더욱더 확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분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해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해주는 종자통장 지원을 확대합니다. 순창군은 종자통장 대상자를 기존 39살까지 청년에서 49살 청년까지 늘리고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을 15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지원 금액도 개인이 월 5만 원이나 15만 원을 적금하면 군이 그 2배인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종자통장에 저금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창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순창에 정착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장애인 단체들이 김제의 한 놀이시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전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전북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제의 한 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 탑승에 차별을 겪었다며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에서 반려동물 축제인 임실앤 페스타가 열립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축제에서는 반려동물 패션쇼와 동물용품 박람회, 이미용 의료체험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